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문현호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많이 올라와 본 건 아니지만 참 이렇게 많은 분들 박수 받으면서 무대로 올라오는 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메이, 제가 했던 아메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문현호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뒤에 계신 많은 리더님들 스피치 들으면서 저도 이런 자리에서 꿈이 조금씩 막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이 아메이에 대한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 하고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이렇게 여자 셋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리조트 사장님 같다고 편한방 있고 리조트 사장님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누가 사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렇게 웃지 않고 삐딱한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몇 해 전까지는 가운데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저기 이제 6학년 이렇게 됐고 43살 된 여성분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자 셋이랑 사는 거. 굉장히 즐겁습니다.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감정도 하루는 이 사람이 좋았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나빴다 이렇게 다 맞춰야 되고 요즘 또 드라마도 그거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계속 관식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넌 관식이야, 아빠 관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밥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집안일도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감정 가지고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제 이야기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이런 곳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전문대학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하면서 뭐 뒤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공부 많이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보자. 조금 더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공부해서 하는 끝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박사학위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고 근데 참 신기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진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처음 일했던 학교에서 우연찮게 시작한 조교라는 일, 학교에서 교직원이라는 일로 총 23년 근무하고 작년 8월 달에 퇴직했습니다. 46살에 이제 회사 뻥 차고 나왔고요. 그 차고 나온 이유는 그 중간에 아메이를 와이프한테 소개받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준비해서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은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이프와 함께 아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겠죠?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드릴 거고요. 제 이야기 조금 드리려고 할 때 항상 꿈꿨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분명히 미약했습니다. 전문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으니까 요즘 저 이제 79년생이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대학이 성공의 거의 기준이었고 여기 교육도시인 대전을 되게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가서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 갔어요.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직을 딱 전문대학 끝나고 나서 하려고 봤을 때 조금 별로였어요. 이거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선배님들 보면서 조금 공부를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우연치 않게 조교로 일을 하게 됐고 조교로 일을 하게 될 때 신기한 직장이지만 거기서는 딱 암호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 갖고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한번 더 해보자. 공부라는 것을 더 해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공부를 선택했을 때는 뭐였냐면 대학 교수라는 게 그 직장 안에서 가장 좋았던 걸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었던 곳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 보여? 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시간도 되게 많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마음에 들었고 그래 그럼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대학의 교수는 못 되지만 내 모교에서 교수는 될 수 있겠다.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앳돼 보이던 사람이 공부했을 때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점점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가 왜 그랬더냐, 뭐 마음은 우울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보면 이래요. 사진 찾았을 때 왜 그러냐면 아침 8시에 이제 일어나서 일하는 학교를 갔다가 5시에 끝나고 나면 이제 공부하는 학교로 넘어갔어요. 대학원으로 가서 매일 새벽 한 2시, 3시쯤 집에 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는 데서 8시간, 공부하는 데서 8시간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그 사이에 뭐 공부만 했냐 아니요,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이렇게 할 건 다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한계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그냥 뭐 대학 교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뭔가 이제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졌어요. 제가 공부했던 시간은 저기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 갖다가 썼거든요. 시간도 다 갖다 집어넣고 제가 뭐 학교에서 일을 했을 때 급여를 이렇게 많이 주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제 기억에 뭘 했냐면 월급을 받아서 150씩을 저금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금을 한 게 아니고 150씩을 빼놔야지 다음 학기 학비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나머지 갖다 주고 이제 사는 삶,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청약도 한다, 뭐도 한다, 뭐 이렇게 다 한다고 하는데 뭐 주식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공부에다 갖다가 썼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제 모습입니다. 많이 귀여워졌죠. 눈도 작아지고 살도 이렇게 찌고 했던 게 매일 저녁 나쁜 거 먹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밤에. 그러고 나서 이리저리 원서를 막 내고 뭐 대학도 교수도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원서도 내고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일했던 곳에서 받는 급여보다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들 보면 서울 수도권 안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았었고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에서의 급여를 비교해 보면 아이들은 서울에다 놓고 저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고 근데 급여는 지금보다 작고 10년을 공부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계속 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나서 딱 고민하기 시작할 때의 제 모습입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네. 딱 공부가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살을 좀 빼야겠다고 했더니 막 일주일에 막 살이 막 1, 2kg씩 막 빠지는 거야. 내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나 보다 라고 하고 막 했더니 이제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와 있었고 많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이때 와이프한테 얘기했거든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대학 교수 돼서 너 먹고 살게 해줄 거야. 넌 대학 교수 사모님이 될 거니까 집에서 애만 키워. 근데 제가 이때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너도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직장은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너 혹시 학교에서 제가 일을 하니까 공부 다시 해서 유치원 한번 차려볼래? 내가 빚을 많이 받아서 우리 유치원을 한번 차려볼까? 아니면 빚을 많이 받아서 너 빵집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을 때 와이프가 저를 보고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오빠 아메이 사업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딱 보고 잘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누군가한테 분명히 피해 주는 일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예요? 다단계 피라미드 이렇게 막 들었던 것도 많은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대학 교수 사모님이 난 딴 건 모르겠다. 대학 교수 사모님이 아메인 아닌 것 같다. 대학 교수가 됐나요, 여러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하면 좀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와이프가 그날 어느 날 밤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가지고 알아봤어. 여기 있는 제품도 사용해봤고 미팅장도 가봤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써서 알아보고 나서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계속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제대로 알아보고 반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유치해 보였어요, 제가. 나 솔직히 잘 알지 못하는데 왜 내가 그렇지? 그래서 그럼 잘 알아봐야겠다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뭔 생각이었냐면 그래 내가 똑바로 알아보고 더 반대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는 데 왔어요. 그때 와이프 이렇게 처음 초대하면 어디 앉나요 주로? 맨 앞에 앉죠. 여기 어디쯤 앉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또 괜히 처음 오셔서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은 되지만 제가 그때 사업 설명할 때 어떻게 들었냐면요. 이렇게 조그마고 아까 뺏상 마른 애가 팔짱을 꼬고 뒤로 기대서 다리를 꼬고 너 한번 얘기해봐 이런 자세로 한번 들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위트 있는 사업 설명하는 사장님께서 막 하시다가 제 생각에 그래요. 좀 권리적 됐던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말씀으로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업 설명하는 중간에.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해봤는데 이렇게 중간에 얘기할 정도면 엄청 신경 쓰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자리를 바꿔서 앉고 내가 나쁘게 보였나 보다 잘 들어야지 하고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렸던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쓰는 샴푸가 아메이거였구나. 저 치약도 아메이거였구나. 와이프가 내가 아침마다 나갈 때 주는 영양제가 아메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먹었을 때 괜찮았고 썼을 때 괜찮았는데 그랬구나.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에 신경 안 쓰고 공부한다 뭐한다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집에서 제품 쓰는 것들을. 근데 쓰고 만족했던 제품인데 누군가 사용할 수 있겠다. 저 치약은 우리 엄마도 썼던 것 같은데. 저건 장본인 집에 갔을 때도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에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겠다. 제품이 사용되면 저런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꿈꿨습니다. 20년 에머럴드예요. 하나 이해됐던 건 뭐냐면 저 앞에서 이야기하신 분이 말한 대로 한다고 하면 5년, 3년에서 5년이면 에머럴드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3년에서 5년 만에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누군가와 영업하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휴일날 놀러 나가요. 나 놀이터 갔다 올게. 그러면 좀 너무 좋잖아요. 집에 테레비 볼 수 있으니까. 5분 만에 들어와요. 왜 들어왔어? 놀이터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말을 시킨대요. 그 집에 다시 들어와요. 사람이랑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쟤는 다른 사람들이 3년에서 5년 걸리면 우리 와이프는 20년이 걸리면 되겠다. 내 직장에서 버는 월급으로 잘 살고 와이프가 20년 동안 에버럴드를 하면 노후에 잘 살 수 있겠네. 여기서 받는 500만 원, 내가 만든 연금 300만 원, 두 개 합치면 500만 원, 800만 원? 야, 잘 살 수 있겠다. 그럼 와이프 너 해 라고 했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고 했던 거예요. 와이프가 친구가 딱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머럴드 3명 이것만 기억하고 3명이랑 에머럴드 하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는 안 할 건데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네, 넌 열심히 해 그랬어. 그리고 밑에 보세요 여러분. 너가 열심히 하는데 집도 깨끗해야 되고 애들도 잘 챙겨야 되고 주말에는 나랑 같이 놀아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뭐 넌 다 잘하고 아메이도 잘해. 집에 이런 분들 계시나요? 네. 집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찬성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뭐예요? 굉장히 옆에서 반대하는 사람. 표현하자면 굉장히 깐족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 오늘같이 이렇게 5월 3일 저희가 5월 5일날 결혼했거든요. 와이프가 5월 3일날 여기를 간다고 연휴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열심히 해 라고 했는데 너는 그런 데를 연휴에 가면 되니 한 번 빠지면 어떠니
너 이렇게 주말마다 나가면 나도 나중에 주말에 나가서 회사 일을 할 거야. 너 왜 저녁 때 미팅을 가니? 그럼 나도 야근을 할 거야. 이런 유치한 얘기들을 하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한번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찬성을 했나. 제 클라우드 사진을 봤더니 2015년 9월 25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사업을 좀 이해하신 분들은 우리에게 9월달은 어떤 달인가요? 회계년도 시작되고 저희 와이프가 SP를 도전하던 달입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좀 찬성했다고 했잖아요. 행동을 반대하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새로운 도전에 힘겨워하는 이에게 맹자. 새로운 도전에 힘겨워하는 이에게 맹자. 여러분 보셨죠?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며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단을 겪게 하고, 제가 겪은 거 아니고 와이프가 겪고 있었나 봐요. 네.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며 그의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고 해요. 네. 할 수 있게 하는 걸 길러주는 거다.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응원의 메시지는 보냅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되게 바쁜 건 아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척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캡처해서 보냈던 순간이 기억나요. 저도 밖에 있었고 와이프도 밖에 있었는데 저는 이게 와이프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보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클라우드를 찾다가 봤어요. 도전하기 전달인 8월 1일 날 와이프는 되게 마음이 급했겠죠. 근데 저는 뭐 하러 갔냐면요. 제 취미생활 하러 야구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골프 치러 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남편 어떠세요? 네. 엄청 이쁘죠,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멘이 열심히 해. 난 찬성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이런 자리에 초대했었습니다. 2015년 9월 달이었고 여러분들 큰 어떻게 보면 행사였었어요. 유핀을 성취하는 걸 행사하는 일산 킨텍스에서 와이프가 운전만 해주라고 했습니다. 운전만 이 자리에 해줘라고 해서 그냥 운전만 해줄게. 그런데 와이프가 들어갈 때 여기에 팔찌를 채워주고 들어가더라고요. 운전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고 와이프 들어가고 팔찌만 차고 차에서 어슬렁대다가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슬슬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안에 분위기가 막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오, 왜 이렇게 커?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조금 앞으로 또 사람이 팔찌에 있는 자리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수화로 그 어두운 데서 작은 핀 조명을 받은 분이 수화로 막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도 하는 일이라고? 근데 그 에너지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스피치하는 리더님들의 모습, 이렇게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로서 대입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네. 저 무대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와이프가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달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찬성을 해줘서, 그렇죠? 열심히 찬성을 해줘서 와이프가 SP를 성취를 했어요. SP를 성취한 날 이런 랠리 자리에 왔습니다. 스폰서님께서 이야기했어요. 현호 리더도 애도 보고, 현호 리더가 아니었겠죠. 현호 씨도 애도 보고 도왔으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나 찬성했는데 나 해야지.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무대에서 말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집에 조금 일찍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스폰서님 오는 홈미팅도 참여하기도 하고 사업 설명서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장소에 매달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다가 GP가 됐어요. 근데 GP가 되니까 무대에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집안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설거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일은 제가 조금씩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열심히 해서 플래티늄을 성취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요. 무대에서 와이프가 그때 뭐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찾아가는 것 같다. 남편한테 남편 공부한다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 자리에서
자기를 찾은 것 같다, 김윤영을.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무대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남편? 네, 찬성하고 말로 찬성하고 하다가 무대에 따라 올라왔더니 지가 막 울어, 무대에서. 막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플래티늄 세미나를 갔습니다. 플래티늄 세미나가 이제 갔을 때도 가서 여기서 주는 보상을 보면서 저는 되게 뜻깊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꽃피는 지금같이 약간 지났어요. 저 4월 말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날 저는 벚꽃나무 밑에서 와이프한테 나도 이제 아메이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했던 곳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이때까지 모였던 정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하루아침에,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 누군가의 사업 설명을 듣고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정보라는 것이 누적되고 경험이라는 것이 누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강의, 사업 설명, 뭐 게스트 스피치 이런 미팅장에서 제가 정보가 막 누적됐었고, 플래티늄 세미나에서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합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둘째 날 만찬을 저녁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나는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승진했다고? 내가 열심히 뭘 잘했다고? 우리 와이프를 초대해서 내 회사에서 밥 한 끼 대접한 적 있나?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열심히 했다고 나를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뭘 막 알려주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때 하루 반나절 정도, 하루에서 이제 오전 교육이 디스크, 여러분들 아시죠? DISC라고 하는 자기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성격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했었거든요. DISC 검사. 그럼 뭐였냐면, 야, 넌 D형이야, 넌 I형이야, 넌 무슨 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넌 그냥 그렇게 지정하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D형이니까 뭐 팀장을 하고, 너는 C형이니까 재무부서로 가고, 뭐 이렇게 지정하는 거여서 내가 무슨 형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DISC를 내 삶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정보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있었던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나한테 주는 정보랑 여기서 주는 정보는 차이가 있구나. 동일한 정보인데 차이가 있네. 이 자리 좀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냐면요, 본사에서 올라오셔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완전 다르구나. 이건 굉장히 올바른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과 제가 비교가 됐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대학 교수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에 대한 이미지 어떠세요? 전 대학 교수라는 게 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는데요, 학교에서 일하면서 대학 교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교수님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라졌던 게 뭐냐면, 교수님이 저를 학교에 수업해 주실 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해서 막 나를 위해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일을 하니까요, 점심에 막걸리를 가득 먹고 막 식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빨을 닦고 수업을 들어가는 교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수업하고 나서 조교인 저한테, 야, 술이 취해서 수업을 못하겠다, 네가 해라. 제가 들어가서 수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일하지만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메이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불편하게 갖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올바르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한 편견이었구나. 내가 올바르게 하면 되겠네.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많은 정보들과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할 수 있겠다, 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나도 함께 할게. 우리 꼭 라스베가스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지금 비슷한 시기죠, 여러분들.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제 여기 A70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도 그때 A602 편말 앞에서 제가 찍으면서 나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돼서 도전해서 60주년 행사에 꼭 간다. 와이프랑 해서 꼭 갈 거야. 꼭 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사진이 되게 뜻깊게 느껴지고요. 여러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갔습니다. 와. 다이아몬드를 2018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요. 그리고 A60 라스베가스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저희가 비즈니스를 제가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2015년 저희가 5월달에 비즈니스를 와이프가 6%로 시작했고요. 지금이 2025년 5월달이죠, 그렇죠? 이 시기 때 저희가 열심히 도전을 해서 16회계 년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두바이 여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회계 년도에는요, 사파이어랑 그 다음 하와이 여행 달성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머럴드, 다이아몬드 동시 성취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도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될 수 있다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했었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누적됐던 그 정보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플래티늄 세미나라는 곳에서 결단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 어떤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 들으려고 오셨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약간의 리프레시를 위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메이 사업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요즘 뭐 AI한테 그림 많이 그려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누구를 대답하는지?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 목표 설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미팅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고객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만나고 팀으로 비즈니스하고 일관성 끈기 있고 나만의 브랜드 만들고 제품의 전문성 높이고 시간 관리 잘하고 뭐예요? 윤리적인 비즈니스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게 챗 GPT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방식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많이 듣던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스피치는 마칠까요? 네, 이렇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 방법은 여러분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메이에서 성공하는 방법은요 분명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조금만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첫 번째, 아메이를 만나셨을 때 성공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치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는 확실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이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메이는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65년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다음은 뭐냐면요, 내 가치가 변하지 않는 아메이의 가치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요. 가치는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치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저는 무엇이었냐면 그 가치가 연결되었던 게 바로 이 세 여자입니다. 저희 집에 약간의 위기가 찾아왔고, 약간의 위기,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굉장히 큰 위기였었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가 문득 들었던 게 아니고 매일 밤마다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위기였는데 밤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딱 보면 힘들게 뭐예요, 여러분? 널브러져서 자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애 키우는 여성분들만 아는 거예요. 남자들 잘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이불 덮고 이렇게 자는 거 말고요. 애들 키우다 보면 막 이렇게 한 애는 침대 밑에 발만 나와 있고 막 엄마 막 이렇게 다리에 올려져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겁이 났었어요. 어떻게 잘 살지? 근데 아메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딱 듣고 나서요.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와이프랑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가치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메이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문득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아메이는 한 번에 결단되지 않고 시간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확 마음을 먹는 게 전 플래티늄 세미나였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치와
아메이가 연결되는 시점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뭐냐면요 내가 살아서 하고 싶고 살고 싶은 나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메이토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의 꿈과 연결되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나 100만 원 벌고 싶어. 근데 아메이에스를 통해서 100만 원 벌어야지 하다가 조금 내 가치가 연결이 희미해지면요 뭐예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다가 100만 원 벌어야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뭐냐면요. 나는 뭐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는 100만 원의 소득을 아메이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 라는 가치가 확실히 연결된 사람은요. 그 어떠한 것과도 바뀌지 않는 그 연결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디에서만 만들 수 있냐면요. 이런 미팅장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와 공감이 되고 나와 연결이 되고 하는 그 가치 연결이 강하게 되는 시점이 여러분들 개개인에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사수하시는 분들이 그 강하게 연결되어져서 집에 돌아갔을 때 뭐예요? 두근두근 거려서 잠이 안 오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치 연결이 됐구나. 그런 날 여러분 꼭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아메이어 가치와 연결될 날입니다. 그거는 1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벌고 싶다, 100만 원을 벌고 싶다, 50만 원을 벌고 싶다와 크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있다고 하면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강한 연결점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믿고 성공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아멘을 통해서도 믿음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믿는 과정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되게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리딩합니다. 이 펜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디자인하고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랠리 무대는요, 저 센트리아 마크는요, 여러분, 누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상상하고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현실화 됐을 때 저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빌리프라고 썼냐면요, 내가 그것을 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신념처럼 느껴지게 내가 그것을 강하게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믿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믿는지, 너 진짜 믿고 있어? 아멘이 성공 진짜로 믿고 있어? 라고 테스트를 합니다. 저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멘이를 막 열심히 해서 라스베가스 간다고 할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지나고 사파이어를 도전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대학 교수는 이제 안 됐고, 그렇죠? 대학 교수는 안 됐고 막 열심히 비즈니스를 할 때였는데 저희 선배가 대전에서 공사, 여기 많잖아요, 그렇죠? 대전에 어떤 공사에 있는 선배가, 야 현우야, 여기 연구직으로 자리가 났는데 사람을 계속 뽑는데 잘 안 뽑혀. 그래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하는데 내가 널 추천하려고 한다. 응? 연구 실적 정리해서 가지고 내려와.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여러분, 저 아메이에 같이 연결됐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어떡하지? 가야 되나? 나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여기 합격했어. 벌써 원서만 내라고 했는데 합격을 해서, 야 근데 또 막 전화가 왔어요. 너 혼자 내려오면 사택을 주고 가족을 다 내려오면 전셋집을 해준대. 그랬더니 제가 막 혼자 합리화를 해요. 그래, 대전에 레그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합리화를 막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가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스폰서님한테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분당 교육장을 막 넘어가는 날 분당 교육장에 딱 가서 스폰서님을 딱 만났는데 스폰서님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스폰서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저한테. 현월이 더 꿈꿨던 게 또 다른 직장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또 다른 직장 아닌데? 내 꿈이 뭔지, 내가 원했던 게 뭔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훨씬 좋아요. 그냥 여기 다닐게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요,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선배한테. 야,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에서 사람을 뽑는데 급하게 사람을 뽑아서 빨리 보내달래. 너 연구 실적 정리해서 보내? 나한테 선배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선배님 저 와이프랑 직장 다니면서 아메이 하고 있어서 네,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선배가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른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자마자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 누가 전화했는데 너 아메이 한다고 못 간다고 했어? 라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듣고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한 5분 뒤에 다른 선배가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욕을 먹겠구나. 그 여보세요 했어요. 그러니 막 웃으면서 야 너 아메이 한다고 안 간다고 했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나 좀 보자. 그래서 제가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선배를 만나러 갔어요. 아 이제는 만나서 욕을 먹겠구나. 갔더니 선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도 아메이를 했었어. 하면서 본인이 만났던 아메이 그리고 저는 뭐 했겠어요? 제가 만난 아메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헤어질 때 선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WX 3개 갖고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강하게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걸 믿는지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스트가 통과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나 진짜 될 수 있겠다. 진짜 하고 싶구나. 나 지금처럼 하면 아메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전했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저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아메이에 대한 믿음도 어떻게 됐어요? 작은 믿음이 아니고요. 태산 같은 믿음으로 커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메이 사업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아메이 사업은 지금의 모습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메이를 막 만났을 때 저의 모습과 지금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나서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메이는 지금의 모습으로 성취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성공자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간에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시간이라는 게 걸려서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제가 제 노하우 조금 말씀드릴게요. 변화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이 책 읽으신 분들 있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 있습니다. 창업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말씀드릴 때 저는 다른 거 아니고요. 바로 요 밑에 자그맣게 써져 있는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자꾸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난 원하지 않는데 자꾸 도와준다고 와서.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도움을 주기 전에 저는 첫 번째로 스스로를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스스로를 돕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메이를 회사를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됐습니다.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 6시까지는 직장에 있어야 되고요. 직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매일 바쁘고 매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결과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타임 다이어리라는 걸 써봐. 너의 시간을 분석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3일을 썼어요. 5분 단위로. 내가 뭘 하고 있나 쫙 적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커피는 많이 마시는지, 하루는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는지, 왜 아무 의미 없는 페이스북은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몇 분이나 쓰고 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요. 아메이 관점으로 바꿨습니다. 아메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첫 번째 바뀌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회사를 위해서 월급을 받지만 8시간을 일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요. 오전 11시 30분까지 그날 직장에 해야 될 일을 몰입해서 다 끝냈습니다. 싹 다 끝냈어요. 능률이 훨씬 좋습니다. 핸드폰도 덮어놓고 회사 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일을 다 끝내고 나서요. 오후에는 뭐 했냐면요. 공부했습니다. 오디오도 듣고요. 사람들이랑 연락도 하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도 정리하고요. 하면서 회사에서 발생되는 급한 일들은 통화해서 처리하기도 하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5시부터 6시가 가장 중요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아메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바로 나가서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5시, 6시 요 시간을 아메이에 꼭 썼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제가 오늘 만날 사람들 누구지 워밍업 했어요. 오디오 들었어요. 사업 설명 연습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직장이 종료되는 딱 시간이 끝나고 나서 아메이로 나갔을 때 뭐예요? 누굴 만나도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게. 워밍업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하니까요. 아메이에 대해서 뭐예요? 더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더 에너지가 났습니다. 아메이 여러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눈앞에 닥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정리해서 분배해서 합쳤어요.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도 분배해서 합쳤고요. 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크게 놀아주지 않더라고요. 놀아주는 척 2, 30번 하고 말아요. 그게 아니고 평일엔 안 놀아. 대신 뭐예요? 주말에 2시간 애들과 열심히 놀아. 하는 시간을 완전히 재분배하고 났더니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도 바쁘지 않더라고요. 바쁘다는 걸 하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냐면 배우려는 겁니다. 제가 아메이를 하고 나서 여러분 고자세였을 것 같긴 하지, 그죠?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박사학위 받았던 사람이니까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가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깊이 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뾰족하게 높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뾰족하게 높이 하는 걸 갖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잖아요. 산으로 갑니다. 다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메이 와서 트레이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메이 사업 설명도 발표를 하고 건강 공부한 것도 발표하고 와이프가 자료를 정리해서 줬어요. 오빠 발표할 때 이것을 이렇게 조금 보고 발표를 해. 근데 제가 됐어. 나 강의도 해봤고 오도 해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데로 왔어요. 그때 2030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발표했거든요.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스폰서님이 맨 마지막에 발표를 시켜주셨어요. 처음에 발표하는 친구들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지? 나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하지? 하다가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데 끝까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쪽팔리고 너무 화가 나고 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아, 여기서는 다르구나.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지위, 체면, 나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제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아까 적어놨던 것 좀 다시 줄래? 그래서 와이프가 적어놨던 걸 가지고 공부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메이는 누구나에게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가지고 계셨던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성별, 직업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뭘 덧대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싹 없애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메이를 한번 쌓아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이 싹 미뤄졌던 것 같은 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으로 돼서 성장하는 힘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안에서 배우는 것들, 이 안에서 경험한 것들이 진짜 여러분께 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훨씬 더 좋아지고 나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가꾸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였냐면요. 왜 나를 가꾸는 사람이라고 헬스입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직장에서 이 스프링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한테 점심시간에 우리 물은 좋은 물이 이런 거야. 이런 물 먹으면 안 되고 이 정수기 먹을 물 먹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요. 정수기에서 커피를 이렇게 타다가 노란색 믹스커피를 탔는데 저을 게 없어서 노란색 봉지를 이렇게 저어갖고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다 듣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먹는 그 물이
네가 아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분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아메이 사업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나요? 아메이 제품 쓰고 아메이 사업하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때 저를 보게 됐어요. 난 건강한가? 나는 누군가한테 보였을 때 건강하고 에너지 좋고 이러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켰습니다. 더블엑스도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고요. 아침, 저녁 먹는 양을 꼬박꼬박 먹었고요. 아메이 제품 쓰는 것도 열심히 썼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메이에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시간을 관리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가꾸려고 해서 나의 변화가 완성되어졌을 때 아메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입니다. 스스로 돕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아까의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요, 결과물이 따라오기 전에 내가 나를 믿게 돼요. 아, 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나면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루틴대로 나를 가꾸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소비자 만나러 가고 미팅 참여하고 할 때 무엇이냐면요,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회사에서 목요일 저녁만 되면 이런 교육장에 왔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뭐가 있나요? 회식도 있고 누가 뭐 술을 먹자고도 하고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오늘 가족들과 식사가 있어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임원이 얘기해, 제가 오늘 가족들과 식사가 있었어요. 또 저희 팀장님이 한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만 가족 있냐?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팀장님도 가족과 식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죠. 회사 직원 전체가 회식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회식 날짜를 잡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요일 저녁은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못 오거든.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지킨다는 것, 무언가를 한다는 것, 내가 소비자를 만나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간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날 그 시간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으로 내 주변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스폰서, 여러분들의 그룹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변화가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고요, 문현호가 하는 아메이를 얘기할 때 저는 원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만나기 전에.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고 겉으로 분명히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더 큰 게 뭐냐면요, 제 마음적으로, 제 정신적으로 나의 풍겨지는 에너지 자체가 완벽하게 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주변 사람들 많이 듣는 얘기가 참 넌 아메이 하고 나서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아메이에서 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메이 하는 거 더 안 어울려. 아메이 하는 분야도 되게 별로야. 제 친구 후배는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술 취하면 얘기 못할 것 같아. 술 취해서 막 울면서 형 그것만 하면 안 되면 안 하면 안 되냐고. 엄마 아빠가 돈을 주고 공부를 시켜놨더니 그냥 박사가 아메이를 한다고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형이 하는 아메이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변했구나. 아메이가 바뀐 게 아니고요, 내가 변했구나. 나를 통해서 보는 아메이를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본 아메이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변화, 저는 다른 선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 8일 날 명예퇴직원을 냈어요. 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막 돌고 있었고, 명예퇴직을 한대 그때 와이프한테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명예퇴직 한다고 하는데 할까? 그때 와이프가 응? 해? 그래 하자. 그러고 나서 삿포로 리더십 세미나를 갔습니다.
근데 회사에 있는 동기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명예퇴직 신청 받는데, 그래서 제가 여행 갔다 온 날 3월 8일 날 출근하고요. 아침에 자리에 1등으로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내는 거라서 손으로 막 적어갖고 냈어요. 명예퇴직원 이유도 안 적고 막 그렇게 적어갖고 인사부서에 가서 딱 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회사에 17명의 명예퇴직을 했는데 너만 손으로 적어서 냈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심사숙고하는 걸 저는 준비했던 기간 때문에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 퇴직하기 며칠 전에 와이프가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 호두 강정이었어요. 호두 강정.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그동안 사람들한테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나와. 그러고 제가 받고 돌잔치하고 떡 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퇴직을 하는데 약간 이런 기분을 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마웠던 분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 인사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중한 추억 간직하겠습니다 하고 다 인사하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임원분께서 제가 임원실을 찾아가서 똑똑하고 이제 이걸 드리고 저 가보겠습니다. 명예퇴직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했더니 앉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35년을 하고 인사 쪽에서만 일하는데 너처럼 퇴직하는 놈 처음이래요. 뭐가 그렇게 기쁜이에요 저한테. 제가 마이 스토리를 했죠.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7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이를 했습니다. 아메이를 하고 나서 이런 결과가 있었고 저는 자유롭게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삶을 좀 살고 있어요. 아이들 등교 제가 다 시킵니다. 제가 밥해 먹이고 제가 밥해서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이렇게 다 인사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사춘기 끝난 아이가 인사받고 제가 인사 잘 안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행복한 것 중에 뭐냐면 다 나가고 나면요 어느 날 문득 불안했던 날도 있어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니까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뭐야?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행복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했던 일이 이런 결과가 있는 일이구나 라고 느껴요. 햇살 좋은 날 커피 내려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거실에 책상에 앉아서 책 보면서 제 하고 싶은 거 하는 삶.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 다음 달 14일이 되면 수입이 생기는 삶.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시죠? 제가 7년 전에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포함해서요 요즘 행복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여행이 있는 삶이에요. 2017년 3월달에 두바이 첫 여행 때는 뭣도 모르고 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여행을 쭉 가고 있습니다. 푸꾸옥 갔다 와서 지중해 크루즈, 케앙주 포르투도 이제 곧 떠나죠. 이런 삶들이 있는 여행이 있는 삶.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게 뭐가 네. 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잠깐 꼬였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비즈니스 타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가는 여행도 있고 평생 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가족들과 친구 같은 관계를 맺는 삶. 그리고 그 다음 여행이 기대되는 삶. 제가 이 사진을 먼저 이제 보셨지만 저는 행복한 게 뭐냐면 제 가치가 가족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왜 좋냐면 저를 보고 이 세 여자가 활짝 웃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 뭐냐면요. 아침마다 세 사람의 밥을 챙기는 게 되게 행복해요. 여러분. 아메이를 해서가 아니고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보고 칼칼칼칼 웃을 때 그렇죠? 이럴 때 되게 행복감이 찾아오거든요. 아메이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저 들어오는 거 싫었을 거예요. 저희 직장 선배들이 다 그랬었어요. 저한테 형 왜 퇴근 안 해요? 그러면 형이 그랬어요. 애 중간고사라고 들어오지 말래. 아빠들의 삶입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애들이 아빠 밥 뭐 먹어? 아빠 몇 시에 들어와? 아빠 오늘은 어디가? 그쵸? 이런 걸 묻고 소통할 수 있는 삶.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메이라는 도구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갖고 있죠. 그로잉랩이라고 하는 것 포함해서 뭐 앨리스랩, 뭐 이슈포인트 라이드, 마이크로바이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과 다 동일하게 우리는 다 제공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비전 웰리스,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예요, 여러분? 다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다 동일하게 받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룹의 시스템도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바로 이 희망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진짜 희망적으로 생각하느냐. 저는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희망을 넘어서 믿고 그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꼭 드리는데요. 신념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근데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은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념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신념의 다른 이름은 여러분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희망이 같은 도구를 만났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희망으로 자리 잡고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희망 안으로 자리 잡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반복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A70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곳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